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법을 왜곡하고 자신의 죄로부터 도망치는 악인에게 응당한 벌을 주는 자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슴에 끝없는 증오를 품고 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의 의뢰인은 놀랍게도 고등학생이었다. 더군다나 이 소녀는 다른 의뢰인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제 아버지는 자살한 게 아니에요. 아마 진범이 따로 있을 거예요. 부디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주셨으면 합니다. 소녀의 눈에는 검은 증오의 불길이 아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굳은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복수가 아닌 사건의 진상 해명은 원래 내 관할 밖의 일이다. 그러고 보니 암호금의 소개를 찾아왔다고 했지. 거기다 이 눈은... 아버지의 죽음에는 의문점이 있어요. 제 얘기 들어주시겠어요? 소녀의 강한 눈빛은 무언가를 확신하는 인간의 그것이었다. 소녀의 이름을 듣고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전 아스카이 룸이라고 합니다. 아스카이라면 그 화족이자 재벌인 아스카이 가문 말입니까? 네, 맞아요. 소녀는 명문가 출신이었다. 의뢰인의 부친인 아스카이 야스나리 씨는 딸을 몹시 아꼈다고 한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딸, 오늘도 참 사랑스럽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눈에 넣으면 당연히 아프죠. 그리고 전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우리 딸. 숨 막혀요. 야스나리 씨는 죽은 아내가 남기고 간 의뢰인을 끔찍이도 사랑했다. 내일이 루미 생일이구나. 아빠가 케이크 사놨다. 케이크요? 또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걸로 사셨죠? 사랑의 크기라고 생각하려무나. 아이 참, 살찌는데. 의뢰인도 자신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부친을 몹시 사랑했다. 하지만 행복해야 했을 생일은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변했다. 아가씨, 주인님께서. 아버지께 무슨 일 있었나요? 주인님께서 회사에서 목을 매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뢰인은 전속 비서를 통해 비보를 전해들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말도 안 돼요. 내 생일날에 아버지가 왜? 의뢰인이 회사에 도착했을 땐 이미 경찰이 깔려 있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의뢰인은 그곳에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야스나리 씨를 다시 만났다. 야스나리 씨는 자살로 처리되었다. 비서님, 아버지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해요? 믿기지 않지만 아마 맞겠지요. 목을 맨 정황이 있었으니. 그래요. 하지만 의뢰인 생각에 부친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 왜 저를 두고 가셨나요? 뭔가 힘든 일이라도 있으셨던 건가요? 의뢰인도 한 번은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려 애를 썼다. 하지만 아니, 역시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날 두고 자살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했던 부친이 자살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렇다 해서 자살이 아니란 증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었다. 자살 현장은 실내고 목격 증언도 없어. 고민 끝에 의뢰인은 부친의 유품인 핸드폰을 꺼냈다. 그 사람들한테 한번 연락해보자. 의뢰인은 부친의 지인이자 이질적인 분위기의 그 산을 떠올렸다. 그 전화 상대는 바로 아스카이 씨의 번호를 보고 깜짝 놀랐다만 그쪽은 혹시 아스카이 씨의 따님인가? 암호우금의 무트파 조직원 노다 하즈메였다. 의뢰인은 오로지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네, 아스카이 룸입니다. 아버지가 누군가한테 살해당한 것 같아요. 제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암호금의 간부들은 1년에 한두 번 아스카이 가문을 방문했다. 아스카이 씨도 적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혹 무슨 일이 생기거든 언제든지 말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때는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그때 보았던 비범한 분위기의 노다가 기억에 남아있었다고 한다. 의뢰인은 노다와 카페에서 만나 사정을 설명했다. 생전 아스카이 씨께 많은 도움을 받았었지. 그랬군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셨다. 그래서 아스카이 씨의 죽음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의뢰인의 눈 속에 깃든 것을 알아본 노다가 물었다. 네,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뿐이 아니에요. 증거는 없어요. 그치만 부탁할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서... 여기야, 아스카이 씨는 자기 일에 열정이 있었어. 무엇보다 딸인 너를 몹시 사랑했고 네 아버지에게 보호비를 받은 이상 뭐라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겠지.
지금껏 아무도 의뢰인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가운데 얘기 들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노다만이 그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때 노다가 의뢰인에게 제안했다. 우리도 일단 조사는 해보겠다만 귀족에 대한 일이라면 그 사람 쪽이 빠르겠군. 뭐 받아줄진 둘째치고 소개해줄 테니까 일단 한번 가보지 그래. 조직의 체면도 있을 텐데 까다로운 안건이다 싶었지만 나까지 이용하다니. 노다 하지메 역시 수완이 보통이 아니군. 단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전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뿐이 아니에요. 다음 순간 의뢰인의 감정이 폭발했다. 아빠가 그랬어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 절대 죽지 않겠다고, 절 꼭 끌어안으면서 그랬다고요. 그런데 아빠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다뇨. 그럴 리가 없어요. 누군가가 아빠를 죽인 게 틀림없어요. 명문가의 영예로서 의연한 태도를 취하려 했겠지만 그래 보았자 이 아이는 육친을 잃은 소녀였다. 아무 단서도 없이 진상에 도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버님과 갈등이 있었던 인물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경쟁업체라거나. 아버지, 정말인가요? 허나 이 소녀는 아스카이 가문의 영예다. 그 정도 규모의 집안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의뢰인은 얼마간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곧 무언가 떠오른 듯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전화를 하실 때 라이벌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름이 아마 오토아였을 거예요. 오토아라. 오토아라면 내가 이주인 가문에 있을 때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오토아 그룹은 무역회사로 재계에서는 중견급의 위치이다. 아스카이는 오토아와 마찬가지로 관광과 가전 사업에 집중했던 걸로 압니다만 네,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어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어진 건가. 하지만 가령 오토아가 범인이라 쳐도 명문가의 가족을 그리 쉽게 죽일 수 있을까. 심지어 완벽하게 위장까지 해가며 이주인 가문이 몰살당했을 때와 상황이 유사해. 설마. 나는 의뢰인을 돌려보낸 뒤 어떤 남자에게 연락했다. 여보세요. 얘긴 들었습니다만 지금 바로 만나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내가 연락한 상대는 바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다씨. 뭘 감사까지야. 그 애는 제가 소개했으니 당연히 시간 내야죠. 이번 의뢰인이 소개한 암호구미의 전투원 노다 하즈미였다. 노다는 내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아스카이 씨 사망 당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검시용 사진을 암호구미가 극비리에 손에 넣었죠. 과연 대단하십니다. 진료 기록부랑 같이 의사에게 보여줬더니 딱히 수상한 점은 없다는군요. 그런데 여기에 턱 부분을 보시면 비비탄 정도 크기의 멍이 나 있습니다. 심지어 색이 아주 짙고요. 그렇군요. 이건 멍 자체는 작지만 충격은 상당한 걸로 보이는데 경찰의 견해로는 턱을 부딪혔을 뿐 큰 의미는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 멍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턱에 난 멍으로 보아 범인은 특수한 무기를 사용했군요. 바로 그겁니다. 틀림없지 말입니다. 나와 노다의 의견이 일치했다. 덧붙이자면 아스카 씨 사망 사건의 주모자는 오토아 아닙니까? That's right. 정답입니다. 의뢰를 받은 후 TV에서 오토아의 모습을 보았다. 아스카이 야스나리 씨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절차 탕모하던 전우가 세상을 떠나 정말이지 슬플 따름입니다. 저 탁한 눈동자는 아스카이 씨 암살 사건에 오토아가 관련되어 있다. 그때 나는 오토아의 본질을 간파했다. 아스카이 그 건방진 놈을 없애주게. 그놈을 내 앞에서 치워준다면 보수를 두둑히 주지. 그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죠. 다만 실행범이 누구인지는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정보상들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란 말입니까? 정보상에게 꼬리를 밟히지 않고 이토록 교묘하게 위장한다니 대체 누가? 일단 오토아는 저희 측에서 생포해서 넘기겠습니다. 이주인 씨는 실행범을 쫓아주십시오. 나는 노다에게 사진을 빌렸다. 좋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인명을 앗아간 잘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꾀필코 놈들을 찾아 지옥끝까지 데려가겠습니다. 안심하시길. 이거 참 무시무시한 지옥 안내인이 따로 없으십니다. 그럼 범인 쪽은 믿고 맡기겠습니다. 흔적을 일절 남기지 않고 뒷세계에서조차 정보가 나돌지 않는다. 초인류 킬러의 소용이 틀림없어. 그렇다면 그 남자에게 물어봐야겠군. 내키진 않지만 나는 극비리에 그 남자를 만났다.
고문 소믈리에가 내게 무슨 볼일이신지. 그렇게까지 싫어할 건 없잖아. 오랜만이군. 우류. 그쪽이란 별로 끼어들고 싶지 않은데 이쪽도 지금 좀 바빠서 말이야. 우류 타츠오미. 한때 사룡이라 불리며 뒷세계에서 악명을 떨친 최강의 암살자다. 우류와의 만남은 이전 의뢰를 통해 알게 된 카린이란 여성 덕에 성사되었다. 들었어. 카린이 소개한 의뢰인의 복수를 네가 대신해줬다면서? 그렇다면야 나로선 거부할 이유가 없지. 제법 의리파인 모양이야. 우리와는 5년 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의뢰받은 이상 표적은 못 넘겨줘. 그건 날 바 아니다. 그놈은 내가 끔찍한 고통을 주어 처리하겠다. 표적이 겹치는 바람에 충돌한 적이 있지만 서로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지는 않다. 야스나리 씨의 사건 이야기를 듣고 우류가 입을 열었다. 이 멍은 충격을 한 점에 집중하는 특수 탄환이네. 크기는 비비탄 정도지만 위력은 복싱 선수의 펀치와 맞먹지. 집히는 데가 있나? 우리 조직에서만 취급하는 물건이거든. 아마 창문이 열린 틈에 턱을 쏘아 맞춰 졸도시킨 다음 창문을 통해 안에 침입했을 거야. 이 특수탄을 즐겨 쓰는 놈은 딱 한 명. 야마다 야스오. 통칭 암살탄의 야마다. 우류의 예상은 이러했다. 착해 빠진 놈들은 죽이기 편해서 좋다니까. 이런 영감탱이 하나 죽이고 보수 5억엔이라니. 야스나리 씨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을 때 턱에 암살탄을 맞고 기절 상태가 되었다. 야마다는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야스나리 씨의 목에 밧줄을 걸어 매달았다. 잘 가십시오. 루비, 생일이 미안하다. 그리고는 자살로 보이게끔 공작을 가했다. 야마다를 찾을 생각이지? 기다리고 있으면 제 발로 날 찾아올 거야. 우린 지금 조직과 적대하고 있거든. 야마다가 자객으로 보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 그때 놈을 잡아가라 이거군.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그 말대로 나는 우리를 미끼로 사용하기로 했다. 당분간 신세지겠어. 감사한다, 우리. 감사하다면서 손에 힘은 왜 주는데? 손 찌부러지겠네. 천하의 우리와 힘겨루기를 하는 건 흔치 않은 교회니까. 뭐 나도 싫진 않아. 나나 우리나 워낙 지기 싫어하는 성격인 만큼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우리의 아지트에 가기 전에 확인해둘 사항이 있었다. 루미 씨, 아버님은 살해당한 게 맞았습니다. 주모자는 오토와 실행범은 야마다라는 킬러였습니다. 나는 또 한 번 의뢰인을 사무소로 불렀다. 역시 자살이 아니었군요. 그때 나는 의뢰인에게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제게 복수를 의뢰한다는 건 즉 2명의 목숨을 빼앗은 업보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복수를 원하십니까? 과연 이 소녀의 대답은? 내 물음에 의뢰인은 한 번에 드레스를 꺼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예요. 언젠가 이걸 입고 아버지 앞에 서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 의뢰인이 악기 같은 얼굴로 외쳤다. 그놈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우리 아빠를 죽였어요. 심지어 자살로 위장해서 아빠를 모욕했다고요. 아직 결혼하는 모습도 못 보여드렸는데 절대 용서 못해. 제발 그놈들을 지옥으로 보내줘요. 그건 사랑하는 아버지를 무참히 빼앗긴 딸의 혼을 찢는 외침이었다. 연약하게 떨리는 소녀의 손을 나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책임지고 범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랑 쭉 함께 살고 싶었는데. 무참히 짓밟힌 약자를 구하는 것, 그것이 고문 소믈리의 사명이니까. 욕망의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고 돼지처럼 배를 불린 죄, 무고한 소녀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은 죄는 아주 무겁다. 피해자와 유족의 분노를 몇 조배로 쳐서 돌려줄 테다. 킬러인지 뭔지는 몰라도 나 이주인의 표적이 된 이상 기다리는 것은 지옥뿐이다. 내가 우류의 옆에 있는 사이 노다는 오토와에게 접근했다. 오늘은 쇼코로 할까? 이렇게 살다가는 허리가 버티려나 몰라. 그놈이 죽은 뒤로 사업도 번창하니 살만 나는구만. 별 미친 아저씨를 다 보겠네. 무고한 사람 죽여놓고 그런 소리가 나와? 에? 노다는 오토와가 보디가드 없이 애인과 미래를 즐길 때를 노렸다. 잠깐 누워있어 아저씨! 쓰러진 오토와에게 강렬한 연타가 정렬했다.
죽이면 안 되니까 얼음 송곳 대신 주먹으로 치다. 그 후 노다는 오토와의 신병을 구속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행동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목숨을 받으러 왔다, 사령. 기다리고 있었어, 야마다. 아, 나 말고 이 사람이? 표적인 야마다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예정대로 야마다는 내가 상대하기로 했다. 우류, 넌 나설 필요 없어. 저놈은 내가 상대한다. 그러시든지. 근데 저놈 강하다. 알아둬. 난 설마 내가 우리와 말을 주고받는 동안 검은 소믈리에. 야마다가 빠른 속도로 발포했다. 일말의 주저도 없는 사격. 실력은 제법이다만 날 죽이긴 역부족이야. 조직의 킬러답게 실력은 확실한 모양이다. 놈은 냉철하게 공격을 이어나갔다. 듣던 대로 대단하시군. 그럼 이건 어떨까? 이어서 야마가는 총구가 극단적으로 넓은 총을 사용했다. 구경이 큰 총을 쓴다 한들 결과는 마찬가지. 그런데 벽에 맞은 총알이 튕겨나와 이쪽으로 되돌아오는 게 아닌가. 총알은 내 뒤에서 날아왔다. 원래는 콘크리트 벽에 총알이 박히는 것이 정상인데 그때 야마다가 쌍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어때? 몇 번이고 튕겨나오도록 설계된 총알이야. 일반 총알이랑 같이 듬뿍 먹여주지. 내가 총알을 피하는 동안에도 특수탄의 개수는 늘어만 갔다. 놀라운 동체 시력이지만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자, 좀 더 춤춰보라고. 일반 탄과 특수탄이 노도와 같이 몰아쳐 반격할 틈이 없었다. 이제 슬슬 한계일 텐데 열심히도 피하는군. 근데 이걸 어쩌나 이쪽은 무기가 하나 더 있거든. 내 손 안엔 아주 작은 크기의 총이 있다. 단 크기는 비비탄보다 작지만 살상력은 막강하지. 이걸 눈치챈 놈은 아무도 없어. 그때 놈은 들고 있던 권총을 총알 다 떨어졌군. 머리나 깨지래. 내게 휙 하고 던졌다. 이것이 나의 암살탄. 색깔도 피부색과 똑같이 보이지. 불꽃도 튀지 않아 인식하는 건 불가능해. 잘 가라, 고문 소믈리에. 그때 나는 알아차렸다. 놈의 눈동자 속에 있는 더러운 무언가를. 이놈의 뻔한 속을 내가 모를 줄 알고. 다른 놈들은 속아 넘어갔을지 몰라도 나는 속지 않는다. 야마다의 움직임이 아주 잠깐 정지했을 때 도탄이란 것만 알면 공략법은 얼마든지 있지. 정강이에 장착해둔 강철에 특수탄을 맞춰 일부러 튕겨나가게 했다. 총알은 야마다를 향해 날아갔다. 옛다, 거스름돈이다. 나는 그 틈에 놈에게 바짝 다가갔다. 그리고는 놈의 후두부를 콘크리트 바닥에 처박았다. 땅바닥에 처박힌 야마다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준비는 끝났다. 이만 여기서 실례하지. 야마다를 맨손으로 농락하다니 실력은 여전하네. 실력이라면 너도 만만찮을 텐데 우리. 너와 싸우는 건 이제 사양이다만. 그건 내가 할 말이거든. 노다에게 오토와의 신병을 건네받은 우린 두 놈을 고문실로 옮겼다. 끓는 기름 모닝 샤워다. 이제 일어나, 쓰레기들아. 잠 깨우는 데는 끓는 기름만한 게 없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악당 콤비에게 끓는 기름을 선사했다. 뭐하는 짓이야? 이거 범죄야, 알아? 날 이렇게 만든 걸 후회하게 해줄 테니! 선생님! 이놈들이 더러운 입으로 떠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까? 너희는 아스카이 씨를 살해하고 그 죽음을 자살로 위장했다. 그 탓에 17살 소녀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크게 절망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하지만 놈들은 반성의 기미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 건방진 놈이 돼지같이 익속을 챙기게 잘못이야. 난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인 거란 말이다. 운 좋은 개지배로군. 현장을 목격했다면 같이 저 세상으로 보내줬을 텐데 두 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쾌감이 끝내주거든.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다니 뼛속까지 썩어 빠진 놈들이다. 아스카이 씨는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통해 돈을 벌었을 텐데. 그리고 킬러, 나는 흔적도 없이 없애주마. 루카와? 네, 선생님. 이 돼지들에게 지옥을 보여줄 시간이네요. 루카와는 빨갛게 달군 주먹 크기의 돌을 꺼내왔다. 기대해. 아주 끔찍한 고문이 될 테니. 나는 돌 하나를 손에 쥐고 그것을 오토와의 얼굴에 힘껏 던졌다. 돌에 맞은 얼굴은 뭉개지고 불에 지져졌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지옥의 고환이네요. 얼굴을 강타한 돌은 그대로 바구니로 떨어져 오토와의 배를 불태웠다. 그런 뒤 야마다에게도 돌을 던졌다. 자, 받아라! 아까 총알을 먹여준 담내다. 바구니에 들어간 돌은 야마다의 탄탄한 복근을 지글지글 태웠다. 일전에도 해보았지만 이 고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처형법인 투석형이다. 나쁜 놈한텐 불덩어리가 제격이죠. 바구니에 돌이 쌓일수록 고통은 더해지지. 그만! 우리가 바구니에 돌을 던져넣고 있는 사이 배가! 준비해둔 또 하나의 장치가 작동되기 시작했다. 장치의 비밀은 놈들을 묶어놓은 쇠기둥에 있었다. 쇠기둥이 빨갛게 달구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고문은 투석형, 복부지지기, 포락지형 세 가지를 섞은 것이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네! 아스카의 재능을 질투해서 그런 거야! 조직에 대해서 모조리 털어놓겠어! 제발 이것 좀 풀어줘! 너무나도 큰 고통에 오토와는 물론 킬러마저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놈들의 의향을 내가 들어줘야 할 이유는 없다. 어차피 죽으면 불지옥에 갈 거잖아. 그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해. 고문은 내 생업이다. 먹고 살려면 하는 수 없잖아. 안 그래? 잘 가라, 오토와. 그리고 너 2명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걸 좋아한댔지. 실은 나도 그래. 그러니까 너도 이해하지? 잘 가라. 젠장! 쉽게 죽지 않을 만큼 화력을 조정해 불고문을 한 결과 놈들은 12시간을 고통받다 까맣게 탄 시체가 되었다. 이리하여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아스카의 가문은 이제 그 소녀에게 달렸어. 앞으로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아스카이 씨가 천국에서 딸을 응원하고 있을 거야. 부디 힘내길. 선생님은 인맥이 얼마나 넓으신 걸까? 저것도 인덕이로구나. 나도 노력해야겠다. 루미 씨라면 분명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 소녀를 응원하기로 했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